네, 안녕하세요. 정지원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시브 할 때, 2구에서 리시브를 할 때 공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결을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시브를 할 때 이제 상대방이 내가 리시브 자세를 하면 이제 대각선에서 서브를 넣겠죠. 우회전 서브가 될 수도 있고 좌회전 서브가 될 수 있고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횡회전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횡회전에 이제 결이 있잖아요. 횡회전, 우회전, 좌회전, 횡회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걸면은 상대방의 횡회전을 제압하지 못해서 튕겨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드라이브를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횡회전에 공이 도는 방향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거는 방법이 있고 똑같은 회전이라도 이거를 꼭 도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을 이용해서 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공이 도는 방향을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게 훨씬 더 미스를 하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팽이가 돌면은 팽이가 도는 방향을 쳐야지 팽이가 도망가지 않아서 계속 살아있는데 팽이가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을 치면은 팽이가 튕겨나가듯이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을 잡으면은 아무래도 더 세게 튕겨나갈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 커트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공이 죽여서 들어가면 되는데 공격은 아무래도 강한 거다 보니까는 반대 방향을 치면은 훨씬 더 공이 강하게 튕겨나가서 오버미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리시브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좌회전과 우회전. 이게 이제 뭐냐면 좌회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왼손잡이들 포핸드 서브. 공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러니까 저 같은 왼손잡이 포핸드나 오른손잡이가 백핸드. 백핸드를 쳐서 공에 한 4시 방향, 3시, 4시를 쳤을 때 좌회전이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반대. 그러니까 핸들로 따지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좌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좌회전인 거고. 자, 오른손잡이가 포핸드. 저 같은 왼손잡이가 백핸드 서브는 핸들을 우회전할 때 돌리는 방향으로 돌리니까는 우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포핸드 서브가 우회전, 왼손잡이 포핸드 서브는 좌회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게 기본이지 않을까요? 근데 보면은 반대로 이거를 뭐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기준에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약간 좌우 반전을 해서 저는 왼손잡이지만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른손잡이가 이제 리시브를 하려고 저기서 서 있을 때 오른손잡이가 포핸드 서브 반회전 바깥을 넣으면은 우회전이 먹어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를 공을 치면은 저쪽으로 튕겨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공격을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감아치는 게 아니고 공이 오는 순방향대로 밀어쳐가지고 더 사이드로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인사이드로 감아서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버될 확률도 좀 많고 힘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냥 공이 오는 방향에서 그냥 저쪽으로 오는 방향.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고하시고 물론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 잘 정리를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처음 보여드릴 거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제가 여기서 리시브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쪽에서 포핸드 서브를 넣었어요. 포핸드 서브를 넣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호인분들이 제가 레슨할 때도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드라이브 걸면은 자, 공이 오면 그냥 그대로 걸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횡회전이 있으니까 네트에 걸리진 않고 대부분 오버미스 나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거시냐면 대부분 그냥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고 다 오버를 미스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공이 오는 방향에 공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공의 뒷부분 정면을 치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살짝 이제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해서 공을 약간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안 그래도 절로 튕겨나가는데 바깥쪽으로 가면 더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냐면 거기서 약간 그 공이 마지막 바운드 지점을 조금만 더 안쪽으로 보면서 약간 공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더 사이드 라인보다 코너보다 더 깊숙한 사이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이 오면은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이거 갖다가 정확하게 스윙을 올려서 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흘려서 이런 느낌. 흘려서. 그러면은 큰 힘이 들지 않고 공이 오버되는 것보다는 약간 테이블에 꽂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컨트롤이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 이건 감만 잡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하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도 딱 0점만 잡히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걸 갖다가 물론 이거를 갖다 잡아가지고 이렇게도 걸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임팩트와 더 정교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버될 확률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순결로 그냥 바깥쪽으로 쳐주면은 더 상대방이 깊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상대방 우회전 서브가 일로 들어오더라도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안 그래도 코스가 짧은데 상대방 백사이드로는 걸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굳이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오버미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드라이브는요. 임팩트로 따지면은 지금 제가 쓴 힘의 한 절반만 써도 한 3분의 2만 써도 충분히 여기서 공의 결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사이드 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웃사이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조금 뭐 선수분들이나 고수분들은 꼭 공을 정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아웃사이드도 보낼 수 있고 인사이드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거는 종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스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동호인분들 뭐냐면 정으로만 걸게 되니까는 때로는 횡회전을 이용해서 걸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오버되는 거죠. 근데 그럼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썼나? 그럼 힘을 빼면 또 네트에 걸리고. 근데 이런 횡회전을 잘 이용하면은 상대방의 코너 깊숙이 보낼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아웃사이드의 느낌으로 드라이브 걸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라서 라켓은 열어야 되지만 이거를 많이 열어서 걸면은 상대방의 횡회전을 조금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라켓을 굳이 많이 열지 않아도 공이 올 때 이런 느낌으로 거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도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안으로 많이 말아 잡는데 말아 잡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아웃사이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까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공이 오는 거를 약간 이렇게 약간 으깨듯이 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걸 갖다 굳이 라켓을 많이 열어서 이렇게 걸면은 오히려 오버될 수 있으니까 그냥 반짝이 잡고 약간 스윙 끝만 요렇게 약간 요렇게 나간다는 느낌을 잡아주면은 굳이 라켓 각도를 많이 열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막 공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그립이 놀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솔직히 한각으로도 치기가 어려운데 올 때마다 이거를 다 그립을 다 너무 이렇게 많이 변동이 심하면은 오히려 혼돈도 올 수 있고 훨씬 더 할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립 그냥 그 상태에 잡은 상태에서도 공에 치는 요 느낌만 아웃사이드로 잡아주면은 충분히 상대방 코너로 갈 수 있다. 굳이 이거를 라켓 열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립을 많이 여는 것보다는 공의 공에 드라이브 걸 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만 가져가줘도 상대방의 횡회전을 이용해서 드라이브가 들어가기 훨씬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반대. 상대방이 아까 포인트 서브를 넣었을 때는 이제 아웃사이드로 걸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백서브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주겠죠. 상대방이 백서브를 넣었는데 물론 아웃사이드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튕겨나갈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사이드로 감아야겠죠. 인사이드. 공이 오면은 이렇게 백서브니까 이제 아까는 이렇게 휘었으니까는 아웃사이드였는데 지금 이렇게 도니까는 인사이드로 걸어야겠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일로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만 결을 이용하면은 오버되지 않고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때리듯이 두껍게 거는 게 아니고 조금 두께를 얇게 딴다고 하지. 얇게 따서 최대한 오버되지 않고 회전을 좀 극대화시키는 요령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시브를 했는데 상대방이 공이 왔어.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걸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공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일로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리시브하게 커트할 때는 이렇게 잡아도 드라이브 걸 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저쪽으로 보내기에는 굉장히 맞추는 느낌도 어렵고 또 바깥쪽으로 오는 걸 또 바깥쪽으로 맞춰야 되니까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오는 거를 안으로 감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라이브 거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전을 많이 주려고 좀 얇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끼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이런 느낌. 더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공이 왔을 때 이 안쪽으로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거 중에 감는 드라이브, 꺾는 드라이브 그거 있죠.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리시브에 응용을 하는 거죠. 백서브 왔을 때 안쪽으로 두께의 공이 있으면 약간 바깥쪽에 이렇게 두껍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얇게 들어가서 상대방이 도는 회전 양보다 내가 임팩트 양이 더 강하면은 상대방의 횡회전을 이겨내면서 많이 오버되지 않고 테이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안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감아주면은 더 코너 깊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이 백서브 상대방 백서브가 내 퍼스트 사이드 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오히려 여기서 돌아와서 걸 때보다 더 쉬운 거예요. 왜? 각이 더 깊으니까. 공이 왔을 때 그냥 안쪽으로만 감으면은 훨씬 더 깊이 보낼 수 있는 거죠. 공의 결을 위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걸어주면은 훨씬 더 공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인사이드로 걸지 않고 아웃사이드로 걸어버리면은 훨씬 더 여기서 반응하는 회전의 양은 러버에 접지가 됐을 때 튕겨나가려고 하는 회전의 양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팽이가 도는 방향에 순방향을 걸어주라는 게 오히려 이게 조금만 더 임팩트하고 컨트롤만 되면은 더 튕겨나갈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더 기술이 늘고 더 고수로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꼭 리시브도 이제 나중에도 리시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꼭 굳이 이렇게 돈다고 해서 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안으로 이용해서 더 깊이 보내는 컨트롤 그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극한돼 있으시면 안 돼요. 고정관념을 갖고 무조건 한 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를 하셔야지 이런 드라이브나 리시브에서 훨씬 더 범실도 줄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플레이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꼭 이거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공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전이 왔을 때 그러니까 포핸드 서브가 왔을 때 내가 아웃사이드로 약간 걸 때는 스윙 자체나 이런 게 약간 누르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버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대회전 백서브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서 대각선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어쨌든 감아주는 거니까는 이게 누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스윙을 올리면서 막 커트가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막 들으려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버되려고 이제 그렇게 스윙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결국은 이게 커트가 있지만은 횡회전이 섞여 있으면은 커트의 비율이 좀 높더라도 요거는 좀 과감하게 거셔야 돼요. 횡회전이 없다, 커트만 있다, 그러면 이제 스윙을 막 힘껏 올리셔야 되지만은 횡회전이 있는 거는 아무리 커트량이 많아도 이거는 내가 임팩트로 제압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굳이 그걸 들지 않고 이걸 갖다가 커트가 많이 섞였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들어버리면 오버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횡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공이 종으로, 그러니까 네트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상대방 커트량이 많아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덮어주듯이. 그래서 선수들 드라이브 걸 때 이렇게도 걸지만은 이런 스윙이다 그런 거예요. 상대방 공이 횡회전이 많아서 눌러야 될 때 또는 상대방 드라이브를 덮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약간 더 지금 제 피니시가 이마로 가자 거의 왼쪽 어깨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나는 네 공을 커트를 의식하지 않고 덮어버릴 거야. 이런 마인드로 드라이브 거셔야지. 커트가 섞였어. 커트가 섞였으니까 우리가 배운 거 커트가 섞였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횡회전이 들어왔을 때는
좀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생각보다 과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는 스윙을 하지 마시고 덮어주는, 꺾으면서 가보면서 덮어주는 스윙을 과감하게 구사하시면은 오버되지 않고 테이블에 탁탁 꽂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시브 할 때 그 공의 결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거는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